-1976년 11월 23일 서울 청계천 3가 한 젊은 여성이 다방 문을 나선 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당시 그 골목을 오가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다시 이 이야기일까요? 민정화 22세 경북 안동에서 홀로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청계천 3가 모던 다방에서 레지로 일하며 시골의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을 보내던 성실한 딸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10시 30분 다방 문을 나선 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76년 11월 22일 실종 하루 전 정화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9시 종로우가 쪽방촌의 사평 반방에서 일어나 세수를 마쳤고요. 9시 30분 국수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운 뒤 걸어서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청계천 3가는 서울의 심장부였습니다. 복개 공사가 한창이던 청계천 위로는 고가도로가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 아래 좁은 골목마다 다방과 이발소, 구두 수선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모던 다방은 청계천로에서 북쪽으로 50m 들어간 골목 어귀에 자리했습니다. 다방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정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입구, 12개의 테이블이 배치된 홀, 그리고 뒤쪽 조리실. 2층에는 사장 김모 씨의 사무실과 창고가 있었고 뒷문으로는 골목 안쪽 주택가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방 단골 손님 증언 2016년 인터뷰. 그 처자 참 부지런했어. 새벽같이 와서 테이블들 닦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지. 시골 말씨가 남아 있어서 더 정감이 갔어. 1976년 11월 23일 화요일 정화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평소보다 15분 늦게 다방에 도착했다는 것이 동료 웨이트리스의 증언입니다. 이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했죠. 오후 2시경 정화는 평소와 달리 공중전화 박스에서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다방에서 20m 떨어진 골목 입구에 전화 박스였죠. 당시 그 모습을 본 구둣방 주인은 울먹이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구둣방 주인 증언 당시 45세, 현재 85세. 그날따라 그 아가씨가 전화를 오래 하더라고요. 보통 2-3분인데 그날은 한 20분은 됐을 거야. 뭔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밤 10시 20분. 하루 영업을 마감하며 정화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들을 정리하고 10시 30분 정확히 다방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을 본 마지막 증인은 다방 사장 김 씨였습니다. 다방 사장 김 씨 증언 당시 수사기록.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더라. 그런데 뭔가 서둘러 하는 것 같기도 했어. 1976년의 청계천 3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계천 복개 공사로 인한 건설 현장의 소음과 먼지, 그 사이사이 미로처럼 얽힌 골목들. 가로등은 주요 도로에만 있었고 골목 안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모던 다방에서 정화의 집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청계천로를 따라 동쪽으로 걷다가 종로우가 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경로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청계천 3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언들, 그리고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작은 단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10시 30분 이후 정화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목걸이와 일기장만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놓친 첫 번째 균열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1976년 11월 26일 민정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종 후 72시간 골든타임은 지나간 뒤였죠. 당시 경찰서에서는 20대 여성의 가출로 분류하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실종자 수사 시스템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국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도 없었고 대부분의 수사는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이루어졌죠.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여성의 실종은 가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 2018년 회고 인터뷰. 그땐 그런 일이 흔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이 인력도 부족했고 기술도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경찰의 초기 수색은 정화의 동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던 다방에서 종로우가 쪽방까지 그 15분 거리의 골목들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1976년의 청계천 일대는 수색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청계천 복개 공사로 인해 곳곳에 건설 현장이 있었고 임시 가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지상에는 철거 예정인 건물들과 신축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청계천 복개 구조물 아래 공간들이었습니다. 복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몇몇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에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었죠. 골목 입구 야식집 주인 당시 진술서. 밤 10시 40분쯤 그 아가씨 같은 사람을 봤어요. 다방 쪽에서 종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런데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하지만 같은 시각 다른 목격자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종로가 쪽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성을 봤다는 것이었죠. 과연 이 두 목격담 중 어느 것이 정확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6년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일대 재개발 과정에서 당시 건물들의 설계 도면과 지하 구조물 현황이 다시 정리되면서 1976년 당시 수사에서 놓쳤던 공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모던 다방 뒤편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저장고로만 알려졌던 이 공간이 실제로는 청계천 하부 구조물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죠. 또한 당시 목격자들 중 일부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이들의 기억도 더욱 선명해진 부분들이 있었죠. 당시 목격자 2016년 재인터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가방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2017년부터는 시민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정화의 실종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당시 청계천 일대 상인들이 하나둘 기억을 더듬어 증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한 시계 수리점 주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11시경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던 남성이 여성용 목걸이 하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40년이 지나서야 드러나기 시작한 새로운 사실들. 당시 경찰이 놓쳤던 구조적 사각지대들과 목격자들의 새로운 증언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화는 정말로 다방에서 집으로 향하던 중에 실종된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지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목걸이와 일기장만 사라졌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결정적 단서와 함께 4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정화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에서 2016년까지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복개되었던 청계천이 다시 복원되고 그 주변의 낡은 건물들은 현대적인 상가로 바뀌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정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리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화의 아버지 민석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실종 당일인 11월 23일이면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일대를 걸었죠. 민석구 씨 2015년 인터뷰, 당시 82세. 처음엔 금방 찾을 줄 알았어. 그런데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 내 딸인데. 2016년 9월 청계천 3가 재개발 현장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옛 모던 다방 자리를 철거하던 중 건물 지하에서 40년 전 물건들이 든 낡은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1970년대 다방에서 사용했던 각종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직원들의 개인 물품을 보관했던 작은 나무 상자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권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의 표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민정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화의 일기장.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실종 당일인 11월 23일이 아닌 3일 전인 11월 20일자였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다방 웨이트리스였던 정화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다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1976년 10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오셨다.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된다. 일기장 내용 중 1976년 11월 10일자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일. 처음에는 단순히 술자리 시중이라고 했는데 점점 다른 걸 요구한다. 하지만 하루에 받는 돈이 다방 일주일치와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기를 통해 드러난 것은 1970년대 청계천 일대에 은밀히 존재했던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다방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유한 남성들과 젊은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은밀한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 3월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 나온 오래된 목걸이라며 올린 사진이었는데 그 목걸이가 정화의 것과 너무나 흡사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목걸이 펜던트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 H 1975라는 이니셜과 연도였죠. 정화의 일기장에는 1975년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목걸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목걸이의 이니셜 J, H를 단서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청계천 일대에서 활동했던 부유한 남성들 중 이 이니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본 결과 한 사람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장희수. 1970년대 중반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청계천 복개 공사에도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이 일대 다방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당시 청계천 상인 2017년 인터뷰. 장 씨? 그 양반 알지? 돈이 엄청 많았어. 다방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뭔 일 있었나 했는데. 2018년 초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모던 다방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웨이트리스 박영자 씨 현재 68세가 40년 만에 입을 연 것입니다. 박영자 씨 2018년 인터뷰. 그동안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정아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언니, 나 이제 이 일 그만두려고 해. 위험한 것 같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박영자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아는 실종 일주일 전부터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다방에 오는 특정 손님을 피하려고 했고 더 이상은 아내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었죠. 4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일기장과 목걸이, 그리고 동료의 증언까지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10시 30분 이후 정아는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최근 발견된 청계천 지하 구조물의 비밀과 함께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청계천 복원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지하시설물 정밀 점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옛 모던 다방 터 지하 3m 깊이에서 1970년대 건설 당시 사용된 임시 터널 구조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터널은 당시 청계천 복개공사 과정에서 자재 운반용으로 만들어졌다가 공사 완료 후 봉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봉인이 완전하지 않아 다방 지하실에서 이 터널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밝혀졌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터널 내부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여성용 구두 한 짝, 그리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옷감 조각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하에 묻혀있던 이 물건들이 과연 정아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발견을 바탕으로 그날 밤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단계 출입밤 10시 30분. 정아는 다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다시 다방 뒤편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이동 뒷문으로 들어온 정아는 지하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지하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은밀한 공간이었죠. 3단계 은닉 지하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후 가해자는 증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복개공사용 임시 터널이었죠. 4단계 이탈 터널은 청계천을 따라 동쪽으로 약 500m 지점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건설 현장 출입구가 있었고 밤 시간에도 자재 운반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현재까지의 단서를 종합하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가설 A, 계획적 범행설. 장이수 등 특정인이 정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가설 B, 우발적 사고설. 정아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현장의 혼란스러운 흔적들 때문입니다. 목걸이가 떨어진 것, 일기장이 급하게 숨겨진 것, 그리고 터널에서 발견된 구두와 옷감, 조각들의 상태 등이 모두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2018년 말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개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이철수 씨 현재 76세였습니다. 이철수 씨 2018년 인터뷰. 그날 밤이 특히 기억나는 게 새벽 2시쯤 터널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끄는 소리 같은? 그래서 손전등 들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바닥에 흙이 좀 이상하게 흐러져 있었어. 터널에서 발견된 구두와
옷감 조각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2019년 초에 나왔습니다. 구두는 1970년대 중반에 제작된 여성용 구두로 확인되었고 사이즈는 240였습니다. 정화의 신체 조건과 당시 신발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두가 그녀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면 그날 밤의 시나리오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정화는 다방을 나선 후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만남이라는 명목이었을 것입니다. 지하실에서의 대화는 결렬되었고 정화가 관계 정리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상대방이 격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증거 인멸을 위해 터널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장희수가 진짜 가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조는 중립적이지만 빈틈은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무질서한 건설 현장, 허술한 보안 체계,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가 모두 합쳐져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 그리고 40년을 기다린 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민정화 실종 43주년 86세가 된 아버지 민석구 씨는 여전히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실종자 신고서가 아니라 딸을 위한 위령제 준비물들이었습니다. 민석구 씨 2019년 마지막 인터뷰. 이제 알 것 같아. 정화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만큼은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40여 년간 1000번이 넘게 서울을 오간한 아버지. 그의 발걸음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정화 찾기 운동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실종 사건을 찾는 것을 넘어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계천 일대 상인회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11월 23일을 기억의 날로 정하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상인회장 2020년 인터뷰. 처음에는 옛날 얘기 하나 더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나둘 기억을 꺼내 놓으시니까 이게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정화 사건은 실종자 수사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부터 서울시는 장기 실종자 재수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970-80년대 미해결 실종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초동 대응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둘째, 물리적 증거 보존 강화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수사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하지만 정화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장희수와의 연관성은 강하게 의심되지만 확정적 증거는 없고 터널에서 발견된 물증들도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정화의 행방입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났던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기억의 힘입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증언들, 우연히 발견된 물증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이 모여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구두방 주인의 기억, 야간 경비원의 증언, 동료 웨이트리스의 40년 만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1976년 그날 밤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화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자매가 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2020년 봄 민석구 씨는 87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는 정화를 찾아달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화를 찾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정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1년 11월 23일 정화 실종 45주년. 청계천 복원천변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민정화, 그리고 기억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정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목격했던 사소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40년 묻혀있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정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976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청계천 삼가 모던 다방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증언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정화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의 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 그리고 기억하는 자의 책임을 말입니다. 청계천은 흐릅니다. 복개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그 물처럼 진실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기억은 벽을 지나 우리에게 문을 남깁니다. 혹시 당신의 기억 속에도 누군가의 길을 밝힐 작은 불빛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